안녕하세요. 경매 땅, 공매 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청도에 위치한 땅입니다. 자연 속에 있어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곳이며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고 작물 재배하기에 일조량이나 주변 환경 좋은 곳입니다. 900평 가까이 되는 규모를 가진 땅이며 땅의 구역을 나누어서 가꾸셔도 되고 전체 토지는 보존관리지역입니다. 앞마당 텃밭이 있는 전원주택지를 지으셔도 되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짓고 땅 가꾸실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나라 땅 국유지가 바로 붙어있어 도로 문제 없고 전기도 문제 없습니다. 낙찰가는 1억보다 아래 제한드립니다. 땅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이렇게 세로로 긴 세장형의 필지입니다. 그리고 내 땅에 바로 붙어서 3m 폭의 아스팔트 도로가 바로 붙어 있으며 내 땅에 바로 붙어서 나라 땅 국유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행위 시 도로 문제 없습니다. 농업용, 주택용 전신주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세로로 길게 생긴 필지입니다. 필지에 바로 붙어서 약 3m 폭의 아스팔트 도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팔트 도로는 나라 땅 국유지이기 때문에 건축행위 시 도로 문제 없이 내 땅 도로 개설 가능합니다. 농업용, 주택용 전신주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해당 필지는 전체 토지 보존관리지역이며 건축행위 가능한 곳입니다. 고도가 전부 같은 평지이며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선 땅의 안정성을 확인하시고 지으셔야 하며 토목작업이나 건축행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짓고 가꾸시면 됩니다. 해당 필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세로로 생긴 필지입니다. 주변 자연 친환경적이며 작물들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조량 문제 없습니다. 현장 사진을 봐도 주변 일조량 좋고 자연 환경이 훌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나 전원주택을 짓고 땅을 가꾸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내 필지는 여기 위치해 있으며 주변 산의 사이에 위치한 땅입니다. 해당 필지에서 직선으로 3분 거리에 남한강이 있습니다. 펜션이나 캠핑장이 많은 자연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를 25도 미만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100% 개발 및 건축행위 가능한 매물입니다. 환경평가 등급입니다. 환경평가 등급 3등급지와 2등급지, 1등급지가 혼재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주변은 2등급지, 1등급지, 2등급지가 섞여 있습니다. 3등급지와 2등급지는 환경부의 통제나 간섭 없이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가능하며 1등급지는 통제나 간섭 받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물은 군지 구조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확인해 본 결과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문제없는 매물입니다. 해당 매물은 보존관리입니다. 규제 법령의 기준 2023년 7월 18일입니다. 전체 면적의 전체 토지의 건축면적,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건폐율 기준 약 4층 높이에 해당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건축 가능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 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 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 등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약 10평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33제곱미터 이외에 처마, 데크, 주차장 설치 가능하며 농촌 최대형 쉼터는 용농의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농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상배평 이하의 주말 체험 용농의 목적으로부터 최소한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도로는 현황 도로든 일반 도로든 도로로 쓰이고 있는 것이 접해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긴급 상황 시 해당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로에 소유주 상관없으며 안정상의 이유입니다. 농지 한 곳당 필지 한 필지당 1개 설치 가능합니다. 최대 12년까지였지만 현재 12년까지의 기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지자체 시도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는 기존 규제가 따랐던 농막과 달리 숙식이 가능합니다. 농막은 최대 6평까지 6평까지 설치가 가능했으나 숙식이 되지 않았고 농촌 체류용 쉼터는 최대 10평, 10평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숙식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의 소유자는 영동 활동을 해야 됩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는 검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며 현재 계속해서 새로운 안건과 개선되는 안건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농지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필름하우스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며 가설 건축물은 임시 거처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설치하지 못하며 주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필름하우스는 지붕이 농업용 필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로 분류가 되며 건축법의 예외 규정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실이나 임시 거처용, 회사 옥상의 온실, 캐노피가 있는 농막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필름하우스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텃밭, 개인용 온실, 정원 인테리어, 농막, 농산물 보관, 모종 재배, 원예 재배, 다육이 재배, 친환경 재배, 옥상 텃밭, 캠핑장, 펜션, 바베큐장 등으로 다양하게 농지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간단한 설치와 편리한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르기 쉬운 유연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필름 회사와 단독 계약으로 현재 이름 있는 필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의 절반 이하의 가격입니다. 초기 시공 비용이 비닐하우스에 비하여 높으나 내구 기한 최장 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체 없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폴리카보네이트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구성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우박이나 폭설, 태풍, 장마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하중 160km/h, 눈하중 500kg/제곱미터를 버팁니다. 에너지 단열 효과도 기존 필름에 비해 훨씬 뛰어나며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입니다. 내구성, 단열, 무게, 수명, 산란광, 황변도, 조류의 천공과 우박의 비교를 각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농막이나 농촌 체류용 쉼터 대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제품이니 궁금한 건 문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매물의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도를 보면 전부 105 고도로 평지인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필지에서 경사도는 없습니다.
고도 차이도 없습니다. 둘레를 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북쪽에 있는 이곳이 기준점이 되며 진입로가 됩니다. 105고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65m, 더 남쪽으로 48m,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끝 지점에 50m, 시작 부분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면서 54m, 남쪽으로 46m, 끝까지 72m로 해당 필지 총 둘레는 335m의 규모를 둘레를 가진 땅입니다. 가로포 끝점에서 끝점 52m, 세로포 끝점에서 끝점 150m의 규모를 가진 땅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 25도 미만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100% 개발 및 건축 행위 가능한 땅입니다. 평균 경사도는 0에서 5도로 평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행위 시 토목작업이나 토목작업 따로 필요 없이 안정성만 확인하시고 안정성이 확인되시면 그 다음 건축 행위 하시면 됩니다. 표고는 100에서 110 사이입니다. 방위는 남쪽을 보고 있으며 전기는 10m 안에 농업용 주택용 전신주가 있습니다. 음용 가능한 물은 약 150m 정도의 관정을 뚫으면 얻을 수 있고 비음용 가능한 물은 약 10m 정도 관정 뚫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에서 1400mm 사이로 우리나라 평균 1260mm를 기준치로 잡았을 때 기준치보다 조금 더 오는 지역이며 평균 온도 11도에서 12도 사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가고 영상 35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토양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심은 중등급으로 토양의 깊이 30cm에서 60cm 사이이며 토성은 사양토입니다. 사양토는 사토, 모래흙과 양토, 참흙의 중간쯤 되는 등급이며 물과 공기의 배수성이 좋아 작물들이 자라기에 좋은 토성을 가진 등급입니다. 토양의 건습도 약건 등급으로 토양을 손에 꽉 쥐었을 때 물기가 약간 묻는 정도의 건습도를 가지고 있으며 토양의 견밀도는 연등급입니다. 연등급은 1에서 100으로 수치화했을 경우 약 50에 해당하는 중간쯤 되는 단단함을 가진 등급입니다. pH 농도는 해당 필지 10등급지입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산성을 띠게 되고 14등급에 가까울수록 알칼리성을 띠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pH 농도에 따라서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위에는 등급입니다. 4.5등급에서 8등급까지의 양분 표시를 한 것입니다. 5.5에서 7 사이에 있는 질소, 가리, 인산, 마그네슘, 유황, 구리, 붕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등급의 토지는 이 안에 있는 약물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걸 쉽게 표현한 표입니다. 7등급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알칼리성에 가까워지며 7.5 등급 이상에서는 칼슘과 몰리브덴을 흡수할 수 있으며 5.5 등급에서 내려갈수록 산성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약 5등급에서부터는 아래는 알루미늄, 철, 망간, 아연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등급지에서 얻지 못하는 양분은 비료로 보충이 가능하며 pH 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당 필지에서 추천하는 작물 재배 목록입니다. 오갈피, 오가피라도 불리며 약재료이고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건강식품으로 사랑받는 먹거리입니다. 기운을 보강하고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사지마비, 구련, 허리와 무릎에 좋으며 골절상, 타박상, 부종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산수유, 열매는 약용으로 쓰이며 씨는 산수유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구기자, 하수오, 인삼과 함께 산대, 명약으로 여겨지며 페타인이 풍부해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며 구기자 열매는 강장제로 유명하며 면역 기능 개선, 세포 손상 방지, 피부 건강, 눈, 혈당 수치, 간 기능 개선 등이 있습니다. 산초나무, 구충과 살균 작용으로 알려져 있고 소화 불량에 효능이 있습니다. 초피나무, 제피, 진피, 젠피 등으로 불리며 추어탕 등의 향신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충나무, 나무 껍질은 약재로 쓰이며 무릎이나 관절에 좋다고 합니다. 참중나무, 어린 수는 식용이 가능해서 나물, 전, 장아찌로 만들기도 하며 목재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또 추운 곳에서 잘 자라서 정원수나 공원수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골담초, 비옥한 땅에서 자라며 뿌리는 신경통의 약재로 쓰이며 정원수나 공원수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꾸지뽕나무, 뽕나무의 일종이라 잎은 누의 먹이로 사용하고 열매는 약으로 쓰이고 뿌리와 줄기는 간암 치료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느릅나무, 뿌리 껍질은 코질환에 좋다고 하며 껍질을 말린 유피라는 한약 재료로 비염과 천식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위나 불면증 약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밤나무는 좋은 목재로 쓰이며 밤은 탄수화물, 칼슘, 인, 칼륨 같은 무기질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한약재로도 쓰입니다. 만성 구토와 당뇨를 치료하고 위장, 신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대추, 혈액순환에 좋으며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수면에 좋으며 위장을 좋게 합니다. 한방에선 이뇨, 강장, 완화제로 쓰입니다. 복분자, 항암 성분이 있고 심장에 좋으며 당뇨와 관절염 등에 좋습니다. 특히 피부 건강에 좋아 여자에게 인기가 많으며 자양 강장 효과도 있습니다. 산딸기, 항산화 효과가 강하며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와 눈, 소화 기능 또는 혈관의 건강에 좋습니다. 도토리, 소화가 잘 되며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살을 빼기에도 좋습니다. 지혈작용이 있고 몸 안에 쌓인 중금속을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배, 가래 및 열에 좋으며 폐질환, 기관지에 효과가 좋습니다. 또 소화 기능에 효과가 있습니다. 고사리, 단백질, 비타민 1, B1, B2, C, 미네랄 등 영양가가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좋습니다. 피부에 좋으며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곰치, 노화 방지, 기관지 질환, 항암 효과에 또는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두릅, 한방에서는 열매와 뿌리를 해수, 위암, 당뇨병, 소화불량 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비, 어린 수는 나물로 먹거나 국의 재료로 쓰이며 한방에서는 뿌리 줄기를 약재로 쓰이는데 감기로 인한 발열과 피부 발진에 효과가 있고 기생충을 제거하며 지혈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수오, 살균작용 능력이 있고 정력제나 자양강장제로 쓰입니다. 다래,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액순환 촉진, 적산 억제, 근육통 완화에 효과적이며 면역력 증진이나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작약, 뿌리는 생리통에 좋아서 차로 끓여 마신다고 합니다. 구절초, 향기가 좋고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쓰이며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고 월경불순, 자궁냉증, 불임증, 위냉,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잔대, 강장, 청열거담, 기운부족, 폐혈의 해수, 음화해수 등의 효과가 있으며 산도라지와 같은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공시지가 4,100만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변 환경이나 조건, 지역, 시세, 거래량을 토대로 자체 감정가를 계산하고 있으며 자체 감정가는 유료 회원 가입하시면 안내해드리며 감정평가서에서 나온 감정가와 제가 계산한 자체 감정가에 비교를 해봤을 때 감정가 적당히 측정이 되었습니다. 시세는 약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충청도에 위치한 땅입니다. 자연 속에 있어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곳이며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고 작물 재배하기 좋은 일조량 좋고 주변 환경 좋은 곳입니다. 900평 가까이 되는 규모를 가진 땅이며 땅의 구역을 나누어서 바꾸셔도 되고 전체 토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앞마당 텃밭이 있는 전원주택지를 지으셔도 되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짓고 땅 가꾸실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매일 밤 8시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해당 매물에 대한 정보와 자료는 유료 컨설팅 회원 가입하신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어려우며 카톡과 문자로 문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